브로드컴이 CEO가 한국 와가지고 삼성의 이제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28년까지 좀 우리 다 계약 맺자 그랬는데 삼성전자에서 거절을 했대요. 엔비디아 물량 주기도 빠듯한 거예요. DDR5가 나온 지가 좀 됐지만 가격이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요 그냥 위로 솟아버렸어요. 역대 최고 가격, 처음 출시한 가격이 넘은 거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 최초입니다. 오라클의 실적만 보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 엔비디아 독식 구조가 또 아니다 보니 그렇죠. 구글도 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태계로 들어오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9월, 10월까지 너무 달린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예. 2달 만에 너무 올랐거든요. 뭐 음. 삼성전자도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하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도 좀 필요했고 하필 또 그 11월에 좀 약간 지지부진했던 게 이게 뭐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악재들이 좀 나왔죠. 뭐 아시겠지만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 하니 많이 네.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 그래서 미국 기술주 빠졌죠. 또 오라클 때문에 지금 AI 버블 논쟁 한창이잖아요. AI 버블이다 아니다. 뭐 왜 이렇게 부채만 끌어다 쓰냐. 데이터 센터 짓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부채 이제 자꾸 당겨 쓰고 돈은 언제 벌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사실 지금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AI 버블 논쟁. 투자가 줄어들면 사실 반도체한테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일단 주가에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뭔가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네. 외국인 또 매도가 그때 하필 또 겹쳐가지고 맞아요. 예. 또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예.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업황은 계속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계속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건 명백한데 일단 많이 오른 데다가 그런 좀 불편한 이슈 몇 가지가 네. 겹쳐서 약간 쉬어가고 싶다는 그런 걸 이제 11월까지는 시장이 좀 표현을 하면서 주가 좀 부진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급은 이게 언제까지 부족할지는 우리가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공통 의견은 내년까지는 네. 공급 부족한. 근데 일부 뭐 외사 보고서 보면 28년에도 부족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망이 다 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공급 늘리는데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 괜찮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공장조도 한 2, 3년 걸려요 또. 그렇죠. 양산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옛날에도 반복됐거든요. 예. 이번에 슈퍼사이클이고 그러니까요. 예, 공급 늘려도 수요 많아서 괜찮다. 예. 그러다 다 결국엔 정말 그러니까요. 힘들어졌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 또 다른 네.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많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HBM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만들 여력도 사실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요새 갑자기 구글 TPU 나와가지고 TPU에도 HBM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 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집중해줘야죠. 구글 TPU 집중해줘야 돼요. 여기만 있나요? 계속 지금 늘어나죠. 그렇죠. 자체치. 예. 그럼 거기에 HBM 대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좀 저번에 놀랬던 게 기사를 보니까 HBM4 그게 이제 구글 TPU에 들어가는 게 삼성이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서 좀 놀라웠던 게 이걸 설계하는 기업이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CEO가 한국 와가지고 삼성의 이제 이제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28년까지 좀 우리 다 계약 맺자. 그랬는데 삼성전자에서 거절을 했대요. 26년까지만 하재요. 왜 이렇게 고자세로 나갔냐면 엔비디아 물량 주기도 빠듯한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공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브로드컴이 주고 싶어도 다 못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HBM도 이렇게 부족한데 범용 디램 만들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 공급이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엇갈리는 건 27년이에요. 왜냐면 27년부터는 용인 클러스터 있죠. 거기 하이닉스. 요 공장도 그때쯤이면 좀 완공이 될 거고 예. 삼성의 평택 공장도 어쨌든 이제 P5 공장인데 거기도 27년 하반기 요 정도면 좀 완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7년 되면 좀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공급 늘지 않을까? 이게 좀 나올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건 26년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은 이어지고 수요는 꺾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는 어쨌든 뭐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네. HBM 잘 말씀해 주신 예. 게 갑자기 하나가 딱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옛날 반도체랑은 완전히 다른 게 성능도 성능인데 이게
미리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춤형. 음.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죠. 엔비디아의 GPU에 이제 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이든 마이크론이든 그냥 다 같이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디램 이렇게 PC에서 한번 분해하셔가지고 네. 삼성 거 빼고 혹시 삼성 거 있으면 빼가지고 네, 팔아요? 비슷한 용량의 팔면 되나요? 비싸니까 요즘에. 네. 근데 거기다 하이닉스 꽂아도 그냥 다 돌아가요. 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어. 그냥 그걸 범용 디램이라 그러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그냥 찍어내죠. 24시간. 그래서 공급은 줄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꾸준히 늘었고 수요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HBM은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원하는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은 그걸 못 맞췄죠. 그래서 탈락하고 자꾸만 이번에 이제 맞춰서 들어가게 됐는데 HBM은 어쨌든 철저하게 주문형입니다. 미리 찍질 않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번 실적 발표할 때 내년 물량 다 끝났다. 주문 완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삼성도 완판됐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디램 제조사들이 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 수요니까. 그래서 오버 캐파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게 그러니까 이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초과 공급이 잘 안 나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좋으니까 계속 이제 공급 부족이 네. 나온 거다. 그래서 HBM은 확실히 과거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삼성전자가 더 강한 이유가 범용 디램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삼성이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범용 디램 가격이 그냥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CXMT도 옛날 DDR4 안 만듭니다. 막 이번이 왜 놀라운 사이클이냐면 반도체 가격은요. 처음 출시할 때가 최고가예요. 아마 아실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리고 떨어지겠죠. IT 제품 원래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떨어지다가 좀 일정 부분 반등하다가 소멸해요. 또 신 신제품 나와요. 근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너무 다른 게 DDR5가 나온 지가 좀 됐지만 가격이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요. 그냥 위로 솟아버렸어요. 그냥 이 역대 최고가에 처음 출시한 가격이 넘은 거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최초입니다. 예.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수급 논리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공급이 부족한지 네. 이게 HBM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라클 시간에도 10% 이상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유는 EPS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네.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클라우드 부분 매출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는 36% 급증했지만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는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포커싱을 맞춰서 보는 것은 Q&A 시간에서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그래도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오라클이 우리는 자본 지출을 150억 달러 이상을 하겠다. 상향 조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네. 그럼 돈이 필요하고 Q&A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자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그렇죠. 수밖에 없어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조달이 필요할 거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선 주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주문을 먼저 받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고객사로 전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투자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 대한 모든 부담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납득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분위기였고요. 그 이야기를 함에도 주가는 오히려 상방으로 다시 올라오기보다는 하락폭을 더 오히려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투자를 앞으로 늘릴 건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언제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데이터 센터만 딱 완성이 되면 우린 그때부터 바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또 거기서 꼬리가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객사가 좀 약간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고객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문제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그런 해소를 시켜주지는 못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의 실적
이슈로 인해서 시간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도 1%씩 빠지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선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AI 관련돼서는 지금 버블론에 대해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TSMC의 11월 실적 매출을 봤을 때는 네. 여전히 AI는 성장 구간에 있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좀 재확인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가 그렇죠. 걸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약간은 침체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라클의 실적만 보고 다시 한번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브로드컴과 그리고 마이크로의 실적 발표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문제도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소재 쪽으로 일본 쪽에 기대는 소재 쪽이 많은데 포토레지스트라던가 이쪽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이어갔지만 네. 중국 쪽 입장에서는 소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칩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양 칩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이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약간의 조율 과정에서 고개를 살짝은 좀 숙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직접적으로 글로벌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예. 응답자의 95%가 AI를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거의 이제 네. 10명 중에 8명은 그 굉장히 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네.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럽과 그리고 운용사 이런 쪽에서도 다 조사를 하면 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지금 펀더멘탈이 주가 수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는 게 골자인데 결국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피지컬 AI도 그렇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로 가기 위해서는 AI의 기술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시대적인 국면들이 피지컬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AI의 기술적인 확장 국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많이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돼서는 뭐 추후에는 이게 수익화가 너무 딜레이 되거나 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충격을 또 추가적으로 잠재적으로 줄 수 있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 관련돼서 뭐 버블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쪽에 지금 시세 흐름들도 굉장히 좀 두텁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AI로 보되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글로벌 지금 AI 생태계는 이제 엔비디아 독식 구조가 또 아니다 보니 그렇죠. 구글도 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태계로 들어오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고객사들도 다변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0% 정도는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